자, 마라톤을 지향하는 러너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착지법은 논란의 중심에서 착지법을 외치기 위해 달려온 러닝 비하인드 젤쌤입니다. 사실은 미드풋 관련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논란거리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 데다가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해석들도 난무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반 러너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미드풋을 해야 부상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빨리 달리려면 역시 포어풋이지. 아니야, 그거 다 아니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자, 이제부터 제가 착지법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종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 결론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뒤에 결론 내용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쭉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요, 그냥 결론만 딱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 퍼져 있는 썰들 중에 하나로 들리고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뭐 때문에 시작이 돼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혹은 저렇게 생각이 되었고 어떻게 흘러와서 왜 이런 결론이 나게 되었는지를 쭉 듣게 되신다면 그냥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휙 듣는 것보다 훨씬 무게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술지들의 독해와 정리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겠네요. 하프 마라톤 처음 성공했을 때와 같은 벅찬 가슴을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착지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가야겠죠. 착지법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발의 어느 위치가 가장 먼저 땅에 닿느냐에 따라 나눈 거죠. 발의 뒤쪽에서 착지가 되는 경우를 rear foot 혹은 heel strike이라고 부르고요. 발의 중간 또는 전체가 함께 착지되는 경우를 mid foot이라고 부릅니다. 발의 앞쪽 3분의 1이 먼저 닿게 되는 경우를 forefoot strike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뭔가를 구분한다고 하면 보통은 차이 혹은 다름으로 인한 의미가 이미 충분히 존재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면 굵기가 다른 라면과 우동을 구분하는 것처럼요. 그치만 이 착지법에 대한 구분은 반대의 경우거든요. 의미가 있어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차이점들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냄비에 라면을 끓일 때 위치에 따라서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아랫부분이 빨리 익고 윗부분은 천천히 익는구나 라는 차이점을 나중에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구분의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라면이 빨리 익고 천천히 익는 아래와 위에 명확한 기준이 없죠. 위치에 따른 익어감의 스펙트럼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착지와 이 착지는 둘 다 rear foot입니다. 그치만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rear foot과 mid foot 착지의 차이보다 같은 rear foot이지만 이 둘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러닝의 저자 장 프랑수아는 착지를 5가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heel strike, rear foot, mid foot, fore foot, 발바닥 착지. 이 얘기는 뒤쪽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일단은 forefoot, midfoot, 그리고 rearfoot 또는 heel strike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분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착지법이 러너 중에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 rearfoot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는 rearfoot이 90%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forefoot이 15%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뭐가 맞는 건지 왜 이렇게 달라? 자, 이렇게 퍼센티지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착지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카메라로 옆쪽에서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는 구분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미드풋인데 포얼풋으로 보인다 할지, 리얼풋인데 미드풋으로 보이거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도 대부분 명확히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착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세 찍어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러너들을 대상으로 착지법 분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착지법인지 취미 러너들의 착지법인지 그 안에서 마라토너와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착지법은 또 달라질 겁니다. 엘리트 선수들에서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일수록 포얼풋 착지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러너들의 착지법 비율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011년 밀워키 마라톤에서 2112명의 러너들을 대상으로 8.1km 지점에서 착지법 분석을 한 결과 93.67%에서 리얼 풋 스트라이크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는 514명의 취미 러너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95.1%가 리얼 풋, 4.1%에서 미드 풋, 0.8%에서 포얼풋 스트라이크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엘리트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2012년에 181명의 800m, 1500m 달리기 선수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포얼풋이 31%, 미드풋이 42%, 리얼풋은 고작 27%였습니다. 확실히 빠른 속도가 필요한 종목에서는 리얼풋의 비율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마라톤, 2017년 런던 마라톤 기록 분석 결과에서는 어땠을까요? 70명의 남자 엘리트 선수 중 67%가 리얼풋, 30%가 미드풋, 3%가 포얼풋 스트라이크였습니다. 78명의 여자 엘리트 선수 중에서는 73%가 리얼풋, 24%가 미드풋, 3%가 포얼풋 스트라이크였고요. 이 표는 탑 8명 선수들의 착지를 구간별로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남자 같은 경우 리얼풋 스트라이크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여자의 경우는 리얼풋과 미드풋 스트라이크가 반반 정도 돼 보이고 착지법이 중반 이후에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마라톤에서만큼은 취미 러너에서 리얼풋 스트라이크가 90%가량 정도로 굉장히 많고 선수들에서는 그 비율이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70%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00 시기가 한국 대중음악의 부흥기였던 것처럼 러닝에 대한 바이오메케닉스, 생체 역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도 이 시기에 빠르게 일어났더랬습니다. 94년도에 후안이라는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남자가 160km 울트라 마라톤에서 17시간 30분이라는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타라후마라족이 신은 이 신발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맨발로 달리거나 코작 이런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달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햄스트링 발목 발바닥에 찾은 부상으로 힘들어하던 러너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크리스토퍼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이 타라후마라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러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달리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몸을 가졌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에 방해를 받고 있다. 맨발로 달리면 허리가 곧게 서고 가슴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앞발 착지, 포얼풋 스트라이크를 하게 된다라고 본 투 런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2010년에는 데니얼 E. 리버만이라는 인류 진화 생물학 교수의 논문이 무려 네이처지에 실리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리버만 교수는 리어풋과 비교했을 때 포얼풋 착지가 충격이 적고 부상을 덜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어풋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포얼풋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고 또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기울기는 로딩 레이트, 순간 충격 변화량이라고 해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갑자기 확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뾰족한 점은 임팩트 픽, 순간 충격량의 최대치를 의미하는데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리얼풋은 포얼풋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지면에 닿는 순간의 충격량이 확 올라가고 그 크기도 더 크다. 결국 그것은 부상을 더 유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포얼풋 착지가 내추럴한 것이고 리얼풋 착지는 과도한 신발 사용의 습관으로 인한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런 이슈들이 화제가 되면서 당시에 미니멀리스트 슈즈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맨발과 비슷한 형태의 러닝화가
선풍적인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드풋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미드풋이 리어풋보다 확실히 부상이 더 적은가? 두 번째, 미드풋이 리어풋보다 달리기에 더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러닝 이코노미가 더 좋은가? 세 번째, 미드풋이 리어풋보다 더 빠른가?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궁금증에 대한 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니, 포울풋? 맨발로 뛰어야 된다고? 진짜로 포울풋 스트라이크가 제일 좋은 거 맞아? 부상이 제일 적다고? 그럼 당연히 착지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데? 이 센세이셔널한 발표 이후에 착지법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선 착지법과 부상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한 연구들부터 살펴보죠. 2010년 리버만 교수의 연구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울풋이 리얼풋보다 임팩트 픽, 최고 순간 충격량과 로딩 레이트, 순간 충격 변화량이 더 작고 그래서 부상의 위험성이 더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UCSF 대학에서는 착지법과 오버스트라이드를 연관지어 함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위에 두 개의 리얼풋 착지와 포울풋 착지가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는 임팩트 픽, 최대 순간 충격량과 로딩 레이트, 순간 충격 변화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밑에는 오버스트라이드일 경우에 리얼풋 착지와 포울풋 착지인데 두 개 모두에서 임팩트 피크와 로딩 레이트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지하는 발의 부위보다는 오버스트라이드, 몸의 무게중심에서 얼마나 멀어져서 착지하느냐가 충격량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2014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근전도 검사를 이용해서 착지법에 따른 각 근육의 활성도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착지법에서 어떤 근육이 많이 쓰이는지는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p-밸류가 0.05 이하인 분홍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리얼풋에서는 정경골근, 내측 광근, 외측 햄스트링, 포울풋에서는 내측과 외측 비복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풋은 정강이와 무릎, 포울풋은 종아리, 이쪽이 좀 더 많이 쓰이더라라는 말이죠. 2017년 독일에서는 11명의 리얼풋, 11명의 포울풋 러너들을 대상으로 신체 각 부분별로 미치는 충격을 3차원 압력 검사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Maximal Peak Force, 최대 충격량은 무릎 전후에서 리얼풋 스트라이크가 더 컸고 나머지는 전부 포울풋 스트라이크가 더 컸습니다. 로딩 레이트, 순간 충격 변화량은 상대적으로 리얼풋 스트라이크에서 좀 더 큰 걸로 보였습니다. 착지법에 따라 전체적인 충격량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각 신체 부분별 충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죠. 자, 그렇다면 리얼풋과 포울풋 착지에서 파텔로페모럴 조인트 스트레스, 무릎 관절면에 주는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리얼풋 스트라이크가 확실히 무릎 쪽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강이도 궁금해지죠? 지긋지긋한 신 스프린트. 리얼풋, 미드풋, 포울풋 순으로 경골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큽니다. 확실히 리얼풋과 신 스프린트가 연관이 많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아킬레스건을 볼까요? 미드풋이나 포울풋에서 리얼풋보다 아킬레스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의미 있게 더 컸습니다. 신 스프린트와 아킬레스건염은 착지법에 있어서는 약간 반대적인 개념의 부상인 거네요. 그렇죠? 2022년 일본에서는 고등학생 러너 123명을 대상으로 착지법에 따라서 부상률이 어떤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미드풋이나 포울풋 착지를 하는 러너에서 아킬레스건 통증이랑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이야기했고 리얼풋과 넌 리얼풋 러너 사이에서 부상률에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렵죠. 분명히 각 부위별 충격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직접 부상과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논문 결과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두 번째, 러닝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그루버 연구진은 포울풋 러너 18명, 리얼풋 러너 19명을 대상으로 착지법에 따른 산소 소모량, 그러니까 러닝 이코노미를 분석해봤습니다. 충격량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러닝 이코노미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포울풋이나 리얼풋 스트라이크나 에너지 소비량, 러닝 이코노미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포울풋 러너에서 리얼풋으로 달리게 하고 리얼풋 러너에서 포울풋으로 달리게 했을 때 리얼풋 착지로 달릴 때 에너지 소비가 덜 하더라 라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착지법을 바꾸게 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러닝 이코노미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텐데 리얼풋으로의 변화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드풋 러너 10명, 리얼풋 러너 10명을 대상으로 러닝 이코노미를 비교했는데요. 리얼풋 러너에서 약 5%가량 러닝 이코노미가 좋더라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에는 아킬레스건으로의 탄성 에너지 저장이 착지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기도 했는데요. 단지 리얼풋은 솔레우스, 가자미근 위주로, 포울풋은 게스트로크네미우스, 비복근 위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차이점이 있었고, 아킬레스건 자체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는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착지법에서 러닝 이코노미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미드풋 착지가 더 빠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00m 달리기 하는데 리얼풋 있을까요? 달리는 동안 뒤꿈치 자체가 땅에 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포울풋이 무조건 제일 빠른 거네. 글쎄요.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을 달리게 되는 경우에서의 착지법과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17년 런던 마라톤 남자 탑 8명의 착지법을 보도록 하죠. 케냐의 신예 키루이가 2시간 8분 28초로 2017 런던 마라톤 우승자고요. 2시간 3분 38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타미레 톨라 등 쟁쟁한 8명의 선수들의 착지법을 보시면 대부분 리얼풋 또는 미드풋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울풋 스트라이크는 거의 없죠. 마라톤도 결국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거리, 이 정도로 오래 뛰어야 하는 경기에서라면 포울풋이 가장 빠른 착지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일 겁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